세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이게 카메라에 화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킨들로 읽은 책은 7.5 Lessons About the Brain, 그리고 제가 최근에 윌라 오디오북을 되게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조정래 대하소설 한강을 읽으면서 이게 10권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구독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3채를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로 읽었으면 제가 이해를 못했겠지만 한국말로 있어서 너무 잘 읽고 있습니다. 아마존으로 영어 어로북도 이제 구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눈이 안 좋아진 관계로 계속 오디오북을 읽고 있다는 점. 최근에 읽은 것은 크리스틴 하나의 나이팅게일,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거는 아토믹 헤빗,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먼저 한강을 리뷰를 할 텐데, 이 책은 10권이고 우리 다 리뷰를 하기에는 제가 역량이 부족한 것 같고,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넷플릭스 TV쇼 보듯이 읽으면 될 정도로 그렇게 작가님이 재밌게 글을 잘 쓰셨습니다. 다 읽고 났는데 책에게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작가님한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음악하면서 음악인으로서의 고뇌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가질 법한 그런 게 제일 심하게 세게 왔던 시기이기도 했었고,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책을 다 읽고요. 제일 마지막에 작가의 말이 있어요. 그거를 듣는데 제가 그 모든 게 다 치유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작가의 말에 어떻게 써 있냐면, 작가님이 그 아픈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을 쓰셨구나.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은 그런 작품인 거잖아요. 근데 더 대단한 건 이제 작가님께서 평생을 이제 그런 식으로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다는 거.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본다면 그것이 작가의 운명이니까. 작가님이 이렇게 걸어온 길에 비하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진짜 별거 아닌 거잖아요.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작가의 운명이니까 그냥 컴플레인 안 하고 그저 그 길을 걸어오신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작가니까. 나도 그렇게 음악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도 있겠다. 뭐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만약에 운명이면 지금은 거기에다가 이유를 붙이는 것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냥 나는 내 길을 그저 사랑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한강이라는 책은 정말 저한테 너무 많은 도움을 줬었고, 많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또 꼭 읽어야 되는 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윌라를 통해서 잘 읽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선택했던 책은 김초엽 작가님의 파견자들입니다. 순례자는 왜 돌아오지 않는가? 그 책을 읽고 끝에 가서 제가 엄청 오열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vulnerable한 포지션에 있잖아요. 그 외국인으로서 완전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내가 생각나면서 그게 소설에서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이야기가 되게 아름답게 흘러가요.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제 소설로서의 이야기를 전개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너무 좋아했는데, 요번에 파견자들은요, 거기에서 조금 힘이 좀 더해지지 않았나. 근데 그 힘이라는 게 사실 그 모두를 아우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 책이 좋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뉴트럴하다. 작가님과 뭐 사상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뭐 whatever, 그게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 책을 읽었을 때 그 사람들은 과연 이 책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요번에는 사실 제가 재밌게 읽지는 못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고 버려진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름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었나? 저는 50%라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님이 이제 큰 줄기를 이제 형성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줄거리로서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을 위해서 그냥 계속 좀 나아갈 뿐인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읽다가 저희가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은 그 글 한자 한자에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기쁨을 느끼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줄거리로서 계속 가버리니까. 또 한 가지는 제가 대하소설을 10권짜리를 읽고 바로 그 다음에 김초엽 작가님의 책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좀 실망을 했나 싶기도 하고요. 더 웃긴 건 뒤에 제가 선택했던 책이 3채거든요. 그래서 지금 3채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른 SF가 다 까먹을 정도로 지금 3채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어러블로 읽었던 책을 리뷰를 해볼게요. 크리스틴 하나의 위민을 읽었잖아요. 그거를 읽고 이분이 되게 미국에서 유명하거든요. 또 여성 작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들린 밀러 있죠. 키르케 쓰셨던 그분이나 아니면 기억이 안 나네. Where the Crawdad Sings 그 책 지으신 분, 그런 책을 저는 사실 너무 읽고 싶어서 크리스틴 하나도 그런 결의 사람인가? 작가인가? 싶어서 위문을 읽었는데 제 생각하고는 많이 달라서 좀 실망을 했거든요. 나이팅게일은 샘플을 읽었을 때 재밌기도 했어요. 잠깐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또 저의 경험인데 샘플이 재밌다고 해서 책 전체가 재밌는 건 진짜 아니고, 보통 저는 first chapter를 읽다가 이거 괜찮네 이러면 읽는 편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파친코 같은 경우에는 first chapter가 전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읽어보니까 그 책이 진짜 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나이팅게일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배경이에요. 그런 이분이 또 역사 소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배경은 이제 그런데 이게 프랑스인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세계 2차 대전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었는지 정말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여성의 입장에서 그게 되게 흥미롭기는 해요. 근데 디테일한 부분은 많이 아쉬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강을 읽으면 제가 책을 읽는 그 순간에 그 대학생들하고 같이 그 한강 보트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그 시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진짜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책은 읽을 때 계속 제가 밖에서, 유리벽 밖에서 뭔가를 구경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작가의 역량이구나. 이게 한국 소설이고 한강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스티븐 킹의 소설을 읽을 때도 저거 진짜 막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틴 하나의 소설은 항상 제3자에서 보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작가가 디테일하게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문학적인 그런 게 좀 부족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 이야기 끝에 가서는 제가 좀 오열을 하긴 했어요. 끝에 되게 감동적이고 슬프면서 감동적인 게 큰 한 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울었었어요. 결국에는 나를 죽이고 희생하는 그런 스토리는 항상 어딜 가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이제 그런 의문이 들죠. 그 자매들의 어떤 국가를 위한 신념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그거를 제가 아직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들의 그 깊은 마음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느낌? 작가가 금발 머릿결에 너무 아름답고 되게 예쁜 그 자매라고 나와요. 그리고 성격적인 거, 뭐 언니랑 동생의 성격적으로 다른 부분 이런 거는 설명을 해냈는데, 얘네 둘 자매의 마음 속에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는 책을 다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를 작가가 좀 더 많이 써줘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책은, 이거는 제가 킨들로
읽고 있는데 Seven and a Half Lessons About the Brain,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테톡 비디오에서 누가 이제 브레인에 대한 얘기를 짧고 간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지? 이 교수님 누구지? 하고 보니까 이제 이 책을 쓰셨는데, 그 당시에 책이 되게 짧은 책인데 100페이지, 200페이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세일할 때 책을 사서 읽어보게 됐는데 잘 읽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되게 재밌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저처럼 과학이나 수학의 문외한이라도 이분이 너무 글을 잘 쓰셔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만지면은 그 촉감이 뇌로 전달이 돼서 우리가 촉감을 느낀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는 프리딕션을 한대요. 미리 알아차린대요. 쉬운 예는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 마시자마자 바로 갈증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실 물 마시고 나서 최소한 2-30분은 걸리는데,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수분이 전달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물을 마시자마자 갈증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뇌가 프리딕션을 하니까 앞으로의 미래, 가까운 미래를 미리미리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 이때까지 우리가 뭘 하면 그게 뇌로 가서 우리가 느낀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전쟁 후에 PTSD를 겪는 병사들 있죠. 적의 목소리다 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에게 뭐 총을 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잘못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 뇌가 잘못 프리딕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 뭐 예도 나오고요. 전체적으로는 재밌는 게 많았고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다는 게 저의 리뷰입니다. 그 외에도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아토믹 헤빗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아직 다 읽지는 않았는데 사실 처음에 첫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부터 제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일 처음 챕터는 개인적인 작가의 그 사고 당했던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떡해 이러면서 이제 읽게 되었죠. 그 다음 챕터부터는 갑자기 글이 에세이집이 된 거예요.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비디오로 우리가 쇼츠로 또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약간 뭐라고 할지, 이게 장식을 해놓은 느낌? 제목도 막 아토믹 헤빗 뭐 이러면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사실 읽어보면은 좀 별 얘기 아닌 거?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사실 너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거는 또 다르죠. 굉장히 어렵죠. 지은이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그래서 사고를 나름 이겨내고 지금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건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진솔하게 자기의 실제 경험을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왜 미국 사람들은 진솔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자기가 만약에 요만하면은 막 더 있어 보이게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 권위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책이 진짜 그거에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전형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읽으면서요. 이제 작가님도 원래는 작가를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운동선수였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선수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막 부지런함에서 오는 꼼꼼함이 있거든요. 이제 이분도 이제 그런 거에 막 집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되신 것 같은데, 평소에 책을 막 그렇게 많이 안 읽는 분들한테는 이 책도 되게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읽은 책이 몇 권이 더 있는데 특별히 할 말은 없고, 네, 이 정도로 해서 책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